지금부터 2017학년도 제6회 목포대학교 재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개선언과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재정위원회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하니까 목포 국립대학 회계법 제시행 규칙 8조에 이어 성문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에 정말 목포에 50년 만에 어제 시장님 말씀이 처음이라고 해요. 이런 날씨가.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도 봄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속에 피는 그 옥수꽃인가요? 같이 우리 목포 대학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한참도 많았지만 그런 봄이 오듯이 또 어디 흔들리지 않고 꽃이 피는 것 없는 것 같이 때로는 비도 쏟고 바람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꽃이 핀단 말입니다. 목포 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저기 2017년 학기가 2017년도에 그 취업 학생 수가 지방국립대학교에서 전체에 2위를 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나는 그 해양대학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목포대학교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교수님들과 노력을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힘에 입어서 벚꽃을 피우듯이 저희 목포대학교의 앞날에 큰 꽃을 피워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5회 재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우리 간사께서 간단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5회 목포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2017년 12월 15일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위원 총 15명 중에 10명이 참석하여서 안건으로는 2017학년도 대학회계 2차 추가 경정예산 구성안과 그리고 이 안건으로 대학회계 직원 정원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2018학년도 대학회계 세출 예산은 15건으로 상정되는데 먼저 1호 안건은 18학년도 대학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을 심의하셨습니다. 이 설명을 좀 자세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안건부터 나머지를 이를 보니까 15건이나 되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하면 힘들고 이렇게 핵심 요소만 계속 보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유 안건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에 등록금 이외에 이제 각종 저희 수입대체 재원으로 저희가 받는 보조수당 어떻게 보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 안건은 목포대학 계절학교 수강자 측정한 교무과에서 올린 안건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 자료 보시면은 일반 교과목은 학점당 25,000원을 해가지고 올해와 27학년도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실기 및 체육 교과목은 학점당 27,000원으로 마찬가지로 올해 학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책정이 되었다는 안건입니다. 제3호 안건은 목포대학교 회계직원 정원 조정안입니다. 총무과에서 올라왔는데요. 최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우리 대학 청소 영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인력관리를 위해서 정원 4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4호 안건은 2019학년도 목포대학 신편입생 전형료 추진안인데 학부 신입생들 전형하기 위해서 전형료인데요. 페이지아래 1페이지를 보시면은 신입학 전형료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15,000원, 그리고 실기 전형이 있는 부분은 일반 관리 미만하고 실기 거서 35,000원에서 5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은 각 전형별로 해서 15,000원부터 40,000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입학의 경우에는 일반 학사의 경우에는
음악과 미술학과를 제외한 학과는 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음악과 미술학과는 마찬가지 실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과는 1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안건은 대학원 입학 전형료입니다. 대학원 입학 전형료인데 5만 5천 원에서 일반 학과는 5만 5천 원이고 그리고 음악과와 미술학과 실기가 포함이 됐어서 8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6호 안건은 대학원 논문 심사료입니다. 그래서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은 석사학위에는 10만 원, 박사학위는 30만 원으로 논문 심사료에 책정하겠다는 안입니다. 7호 안건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형료입니다. 교육대학원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대학원도 음악과하고 미술학과는 실기고사 3만 원 포함해서 8만 원으로 책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8호 안건은 교육대학원 논문 심사료입니다. 석사학위 과정에 대해서 심사료 10만 원의 논문 심사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호 안건은 교육대학원 교직 선수 과목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 과목당 6만 2천 원으로 해서 2017학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호 안건은 경영행정대학원 입학 전형료입니다. 마찬가지로 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호 안건인 경영행정대학원 논문 심사료도 석사학위 과정에 대해서 1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2호 안건인 경영행정대 최고 경영자 과정 등록금입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은 1년으로 해서 등록금 25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3호 안건 산업기술대학원 입학 전형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입학 전형료 5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4호 안건 산업기술대학원 논문 심사료도 마찬가지로 석사 과정에 대해서 1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5호 안건은 2018학년 평생교육원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학기에 개설 예정인 191개 과정에 대해서 각 과정별로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2호 안건에서 15호까지 나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공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6호 안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호 안건. 대학원 논문 심사 시스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위원 5명이 30만 원을 받는다면 한 사람당 6만 원을 심사료로 준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저희들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3명은 저희 학교 교수이지만 2명은 외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 우리 학교의 다른 과 교수님도 가능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타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시는데 그 전에는 그래서 지도 교수가 됐든 학생이 됐든 식사비라도 이렇게 같이 하고 현실적으로 교통비도 조금씩 드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학생하고 식사하는 것, 학생이 식사비도 못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6만 원을 가지고 보통 박사과정 같은 경우 최소한 심사를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심사위원한테 6만 원을 주고 3번을 와 주십사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면 이 심사료를 차라리 현실적인 금액을 갖고 그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향을 하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학원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미 몇 번 이제 논의가 되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대학원위원회에서도 방문하신 그 내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려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대학 사례도 찾아보고 또 뭐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모든 대학에서 못 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먼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도 분명히 아까 핵심이 김영란법인데요. 거기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더라도
다른 데에 준해서 저촉되지 않는 이번에 심사를 해보니까 저촉되지 않는 방법이 없던데요. 왜냐하면 답을 지도교수가 사도 문제가 된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식사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냥 현실대로 심사만 하고 예, 그렇죠. 6만 원 가지고 3번을 어떻게 교통비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내부 위원 하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외부로 오신 분들은 뭐 아니면 차라리 대학원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만 받지만 심사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부를 수 있게 심사위원들한테 충분한 돈을 주도록 예산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다른 데 사례들을 보고 대학원에서 몇 번 논의했었어요. 대학원에서 예산 책정해서 주면 문제가 없죠. 그게 안 되니까 대학원에서 안 했죠. 아니 되지요. 그때 동시에 대학원에서 우리 학교 그때 이 돈 부분에 드리면 대해서 되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다른 대학 사례도 있고 가장 중요한 다른 대학 사례였습니다. 사실은 다른 대학 사례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오신 분 거기에 마땅한 여비라든가 네. 다 지금 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 균형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단히 답변이 적절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 가장 뭐 중요한 게 다른 대학 사례하고 맞추느라고 예, 타 대학 사례도 있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하고 저희 지방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이 수도권에는 주변에 가까이 뭐 출퇴근하듯이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지방에서는 좀 더 전문가들을 수도권에 있는 분을 모시려면은 적어도 실비 정도는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원을 못하고 오히려 그렇다고 그 지도 교수가 그 사람들한테 밥을 사거나 실비를 지원할 수도 없고 그것도 학생도 네. 해줄 수도 없고 그 심지어 부분에 식사도 대해서 많은 못하고 논란이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분 또는 다른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논문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부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라도 먼저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최소한 논문 심사료를 좀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에 이런 실비적인 부분은 지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 일단 이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이 안건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대학원에 이런 사항들을 건의해가지고 다음 대학원 위원회에 우리가 좀 신경이 되는 저도 저 대학원위원회는 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박승진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규정이라는 게 규정을 지키면 현행법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규정은 강화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쪽이 좀 어렵다고 하면 학교 차원에서 위원들한테는 교통비라든지 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현실적으로는 지도교수가 아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부탁해서 오게 되면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현실인데 타 대학 사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교수님들, 지도 교수님들을 예를 들면 김영란법 위반하는 그런 형태로 그걸 그냥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것은 대학원 학생 부담을 높이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 차원에서 이것은 좀 지급할 수 있는 등급을 만드는 게 회의록에 일단 회의록에 연출을 해서 근거 규정은 없어요. 학교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확보가 요것을 우리가 대학원에 매년 몇 명 정도에 진행되는데 내부 위원님들 안 받더라도 네, 그러니까 외부는 내부에서 저희 추천해가지고 6만 원 갖고 심사 서울에서 가더라도 그게 심사비 뭐 해가지고 시장에 넣어가지고 예. 뜻이 이건 조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대학원의 이 규정은 좀 디테일하게 내외부를 나눠가지고 조금 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대학원한테 제대로 제시를 하면요 모든 의견 대학원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온다는 얘기는 대학원위원회가 통과돼야 되고요.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한 사항들을 대학원으로 다시 보내서 다음 대학원위원회 자,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제가 봐도 현실성이 없는데 그렇다고 뭐 총장이 항공비가 많아서 이렇게 좀 줄 수가 없는 문제는 저도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한 적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우리 참제 안편 사무국에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학행의 무기에 기간제 지금 현재 1032명인데
연기행이 70명에서 46명 증가한다. 그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그 좋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직고용에서 신분 안정화가 최대의 어떤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이랄까 국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총소가 46명이 영역직으로 해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임기가 금년 영역 계약 기간이 2월 말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저희가 재계약을 영역 회사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고용하는 그 46명 승계를 하기 위해서 정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 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이제 정원되는 인원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디서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최저임금법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 금년이 3년차 내년까지 해서 10,000원인데 금년이 7,530원입니다. 그건 어떤 방법이든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또 3가지 후생 복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기 우리가 지금 13만 원 받고 있죠. 그거하고 복지 포인트하고 그 명절 때 보너스 요 3가지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저희 대학은 예합전 2번에 걸쳐서 오늘 최종 합의를 지금 11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큰 차원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해서 용역으로 갔을 때는 한 11억 3천인데 우리가 직고용하면서 그 부가가치세랄까 일반 관리 이윤 이런 걸 포함해서 한 1억 이상 세이브가 금년에는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금년에는 플러스인데 앞으로 2년, 3년 됐을 때는 이쪽에서도 노조가 발생이 되면서 기본급을 더 높이 올려달라고 할지 또 정규직에 준한 그런 복지수당을 요구했을 때는 비용 부담이 더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위원회에서 이건 회의록에 좀 남겨주셔서 한번 논의를 나중에 해봐 주십시오. 소위원회에서 나왔던 제안이었는데요. 다른 타대에서 사실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저희 학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업을 하려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국가에서 인건비가 몇 년 동안 보존이 되기 때문에 학교 직속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국가에서 그분들의 임금을 몇 년 동안 보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을 회의록에 좀 남겨주시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 더군다나 총장 직속의 사회적 기업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회적 기업에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는 것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정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법률적 자문도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제안했던 교수님한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를 충분히 지원, 예를 들어서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쪽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하면은 그 정부 인건비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건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해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그 교수님 인정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죠. 시간이 좀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그러겠습니다. 검토는 다시 한번 하는 걸 회의록에 의견을 들어서 남겨주시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가격 때문에 대학교 나라에 지금 기업들과 대학을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아까 이렇게 아웃소싱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직접 하면 좀 돈이 나오는 것지만 좀 베풀도록 하십시오. 한번에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 부분은 저희 산단에서도 이제 조금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거기가 이제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이렇게 직고용을 회피하는 형태 자체가 어차피 정부에서 인정도 안 해줄 거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사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고용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업체를 만들고 그런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거의 다른 환경 변화 정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상황 안건에 대해서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뭐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갖고 다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한 대로 일단은 다시 한번 그리고 평일에 거쳐서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됐죠? 네, 일단 2호부터 15 통과시켜 주시고요. 나가시면 1호하고 심의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호안건에서 15호안건까지는 다른 특별한 의의는 없으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가결되었음을 판단합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뭐 하신 말씀 1호하고 심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호안건이요? 그 위원장님 1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1호 안건 저희 소위원회 참여를 해서 정도 상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좀 더 이제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사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금액이 큰 금액 중에 하나가 사실 20호항 세 분의 9페이지에 있는 20번 신규 사업 생산형 창업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사업 이게 신규로 해서 20억 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사실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작년 6월에도 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 그 당시에 이제 대학에게 어려운 상황을 감안을 해서 불가피하게 세상 처음으로 발전기금의 재원을 풀어서 이쪽 남학 생산형 창업지원센터에 8억이라는 돈을 전입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꼭 남학 생산형 창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에서 온 것이 학생들의 취업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전국의회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했던 거는 있습니다. 기여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논의가 됐던 사안이 다시 한 번 더 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남항 생산형 창업센터는 이미 2016년 4월에 완공이 되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지연이 되다가 작년에 불가피하게 이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금 이제 완공을 올해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지금 주요 사업에서 전혀 완전 누락이 되면은 이건 나중에 추경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고하고 또 발전기금 일부를 해서 이제 1차로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지속조치를 하려고 이제 진행하려고 보니까 시설과에서 예산이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추가 재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모든 이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한 결과 이게 D를 맞아가지고 결국 재정 지원을 확보를 못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형태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학 회계 추수는 방법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제 발전기금 회계가 좀 돼 있고 또 대학 국고에서 주는 시설비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하면 최근에 저희들이 시설과 협의를 했었는데 한 15억 정도를 좀 확보를 하면 이제 주요 좋은 건 다 빼버리고 완공을 해서 저희들 시설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면 15억 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현원 총장님이 모시면 충분한 논의를 하고 특히 이제 발전기금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면 구성원들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교수평도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실제로 발전기금을 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동의를 거쳐서 만일 동의가 된다 그러면은 발전기금 플러스 국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만 좀 더 그 말씀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추경으로도 그럼 앞으로 편성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동의가 된 문제는 이제 그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발전기금을 저희들이 공금을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조원에 다시 한번 나중에 발전기금을 결국에는 그 발전기금의 전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면 그때 재정위원회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서 하나는 그 나중에 발전기금을 다시 해서라도 해야 된다면 우선 여기에 소액이라도 예산을 좀 편입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지난번에 그 일부라도 예산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금방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시설거에서 또는 다른 사항으로 조금씩 해서 할 수 있었다면 그동안에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좀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이런 남항 생산적 자원센터 85, 85억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 펀드를 35억을 추가로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가 작년에 급하게 편성을 해서 이제 전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건설 시설비가 제때 완공이 되지 않으면은 건설에 대한 지체보상금 물지 않습니까? 그 지체보상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완공이 되고 나면은 운영하고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의 손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 집행부가 그냥 묻어두고 넘어갈 게 아니라 대학 교직원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난번 교수평의에서도 논의했을 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우리 교직원들이 뼈를 깎는 자구 조정을 통해서 수업료도 줄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시간 강사들은 3시간, 4시간 강의하면서 한 푼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뼈를 깎는 자구 조정을 통해서 이 자금을 확보하고 했는데 그 무책임하게 그냥 그 지원 보상금도 물고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우리 전체 교직원한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거듭 이야기했었고요. 또 그 전에 1년의 과정 속에서 현 총장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수없이 어떤 외부로 돈을 받아서 하려고 그런 경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됐든지 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려서 현재 저희들이 전번에 실무위원회에서 이미 다 평가가 돼서 이게 디등을 받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원회 결정이 됐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반영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전기금이나 또는 구조원 동의를 얻은 다음에 저희들이 그게 의사 결정이 되면 추경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완성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면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렇게 발전기금 쓴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임의로 수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동의를 해도 또 저희들이 사학교인 무학금 교육청에서 또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잘 알다시피 이렇게 모든 돈들이 기금으로 마련된 돈들이 저희들이 임의로 수준 돈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또 구성으로 동의를 얻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말씀하신 그 문제점 다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아마 그 조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2년 전부터 들은 얘기거든요. 그럼 말씀은 알겠고요. 아까 제가 그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좀 더 책임감 있게 그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작년 6월 달에 그 생산창업센터에 대한 부분에 지원도 뭘 하기로 재정위원회 결정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한참 늦어진 뒤에 집행을 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정말 그 일의 선호를 따져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학교도 보니까 저희들이 오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잘 하셔야 되니까 충분히 설명
제일 아주 강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원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뵐수 있으면 반응을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또 뭐 이게 협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 동의해 주세요. 네, 저기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8학년 대학의 세세출을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18년 대학의 예산 편성 계획안에 대해서 2020년 12월 달에 이제 편성되기 수립은 됐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 예산심의위원회는 11월 달부터 저희가 구성이 돼서 2월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편성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차에 걸쳐서 주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과 대기 그러한 심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월 2일 날 안이 이제 나와서 각 부서 이제 세부적인 실행 산출 내역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편성에 대해서 총괄로 보면은 2018년도 대학의 기본사업비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약 313억으로 2017학년도 대비해서 약 3억 1,900만 원이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세입 부분은 국가지원금은 지금 현재 13년부터 한 2017년까지 약 4년 한 6.2% 정도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는 급여 인상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은 거의 매년 변동이 없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 편제 정원 감소에 따라서 등록금 수입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교육부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서 올해 2018학년도 학부 입학금은 저희가 폐지를 했고 그리고 등록금은 동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원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6.7%를 인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분야는 저희 공무원 인건 보전금 약 7억 9천 이제 신규로 이제 증가됐지만은 2월금이 이제 감소로 돼서 약 1억 6천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산학협력 전입금도 전년 대비 약 4천만 원이 감소하는 걸로 전반적으로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세출 분야입니다. 2018학년도 기본예산 세출액 약 313억에 대해서 대학 기본경비로 약 165억을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로 약 35억 그리고 주요사업비로 112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경비는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 예산 요구액에 100%를 가급적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요구 예산에 대해서 5에서 10%를 절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등급을 해서 확대, 유지, 축소, 폐지로 해서 약 112억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좀 간략하지만 설명을 해주시는데 방문에 대해서 혹시 의견들 계십니까? 아까 우리 평일 의원들께서 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업번호 7번에 그 학생 통학버스 운영 있는데요. 그 17년도에 이 8억 9천이었는데 이 돈으로도 통학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8년도 요구액이 줄었는데요. 그 소위원회 때 통학버스 예산을 요구액을 반영해주는 걸로 여기 배정액에 보면은 또 감소해서 올라와 있어서 혹시 어떻게 될지 거기서 이제 잘 돼서 설명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입찰이 다 완료가 됐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 예산보다 좀 더 입찰 전체 금액이 더 증가됐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학의 지적 여건상 통학버스 운영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재학생들은 2학기 수업 못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으니까 2학기 때 그런 어떤 추가 수요 재원이 있으면 1차적으로 추경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 요구했을 때 그때 어떤 학교 버스의 운행 편수 자체가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줄어들거나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일단 여기 책정해서 요구했던 편수가 다 충족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추경서 반영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학생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학생체에서 물론 이제 강주랄까 이렇게 각 권역별 내에서 그 학생들 신입학이랄까 그런 어떤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통계 숫자를 몇 번에 걸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편수 정도면은 앉아서 서서 요즘은 서서 다니는 교통법이 네, 말씀드린 이게 학생들이 하고 있는 협의했던 사안은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그렇게 해서 편수를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학생들이 충족된다는 것이 아니고 날로 갈수록 우리가 예산이 감소되니까 네. 학교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지금까지 어떤 통학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를 해서 운행 편수라든가 그 노선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장 줄여서 나온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전체적인 충족을 했다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버스 풀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3, 4천 정도가 예산이 세이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예산 절감했거든요. 한 4천 정도. 이제 필요 없는 노선을 그때그때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공개 입찰을 해서 1년간 예산이 이제 확정돼 보니까 그런 소위 조정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학생 수가 적은 게 그 편수를 줄이고 예산 절감하는 그런 형태를 좀 취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1년 예산 계약을 공매로 공개 입찰을 해서 무시 조절이 불가능하게 됐죠. 자,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통학버스는 어쨌든 학생들이 환경이잖아요. 하나의 환경인데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제일 먼저 신경 써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충족하지 못해갖고 아주 세소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또 필요한 것들은 추경을 나중에 다시 갖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편수를 늘린다는 지금 3월 초에 또 우리가 이제 부족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어느 분야가 학생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있는가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들 제6회 재정위원회 1호학을 통과시켜야죠. 이러한 거는 네. 거기서 참 저희 업수도 강의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또 우리 여기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재정위원 우리 전체 여기 위원수 찬성해서 통과했다고 회의를 이렇게 명시해서 이러한 건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죠? 근데 의결적으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안건에 대해서 두 분은 반대하는 걸로 하십니다. 반대가 아니라 저기 아예 빠졌습니다. 정족수 네, 빠졌습니다. 참, 그 정적수는 충족되지 않아요? 정적수 두 번 빠졌다. 그렇습니다.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이 네, 의견 정족수 참여하는 정적수 충족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규칙에 과반수 투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네.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했습니다. 네. 그 참석자를 숫자를 조정한 상태에서 예. 회의록을 그렇게 기회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으시므로 통과되었습니다.